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용수 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후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두 기업이 총 48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정부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T가 약 1,229억 원 규모의 3분기 현금 배당을 진행합니다. KT는 3분기 배당금을 한 주당 500원으로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지난 9월 30일,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포함한 KT의 누적 배당금 규모는 약 3,687억 원입니다. KT는 분기 배당 도입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에만 약 2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일 일본 시부야에서 일본 3대 잡화점 중 하나인 로프트가 한국 화장품으로만 꾸린 기획전인 K-코스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판매 전이거나 로프트 입점에 성공한 국내 유명 제품을 대거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일본 해부는 K-뷰티 열풍에 비건 뷰티 브랜드인 달바는 올해 9월 말까지 일본에서만 2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연말까지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 해부는 K-뷰티 열풍을 타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기관의 지원 사격과 국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 무역 수지 흑자 진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은 약 1조 919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 비중 확대.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고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현금 보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가 지금 지수 자체가 오늘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위치상으로 차트적인 위치로 봤을 때 언제든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하락에 대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은 먼저 순환매, 우리 국내 증시 K 증시가 순환매 장세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이 순환매가 엄청나게 회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요. 오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얼마든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좀 자리를 옮겨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매일 달라지다 보니까 개장하기 전마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오민 전문가님께서 평일에 매일 오전 9시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개장 전에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지어졌지만 언제든지 윗꼬리를 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제가 이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수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2633포인트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장대 음봉 여기 이제 2024년 9월 30일이죠.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발발하면서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이 중심가 부근이에요.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이 위치가 얼마든지 다시 빠질 수 있는 저항선의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순환매 오늘 같은 장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밀 수출, 곡물 수출선을 공격하겠다. 이제 흑해에 대한 우크라이나 선박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하겠다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세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와줬지만 이 부분들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나서 이때 오후에 나왔었던 종목들이 다시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들이 가파르게 또 치고 올라와주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하는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도하는 섹터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뜻은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60원을 넘기면서 이제 마감이 지어졌거든요. 이 환율, 왜 환율이 상승하는지, 왜 환율 상승이 증시에 대한 국내 증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환율 왜 올라갔습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가 된 거거든요. 이 달러가 상승이 다시 재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CPI, 발표가 나왔던 CPI, PPI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금리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10년물, 2년물, 단기 금리들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이 말뜻은 원화의 자금 평가절하가 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원화의 자금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외국 달러에 대한 자금, 미국 달러에 대한 자금 유출이 심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준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연준 위원, 특히 카시카리 총재 그리고 보스틱 총재도 마찬가지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 뉴욕 증시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K 증시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 정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는 뜻은 미국 증시의 상승이 될지언정 원화 가치의 평가 절하로 인한 자금이 증시에서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반등을 맞고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 우리가 현금 보유에 대한 전략을 좀 실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과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이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시장에서 달라지는 환율도 체크하면서 또 지수도 봐야 되는 게 요즘 투자의 방식인데요. 우민 전문가님께서 평일에 매일 오전 9시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개장하기 전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파미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은 25%입니다.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기업 내용이 나쁘지만 않으면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1.17% 오른 5,180원입니다. 자, 지금은 매수가 대비 좀 소폭 이탈한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파미셀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비중 자체가 좀 많이 실리긴 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하신다면 현금 확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한 치료제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전고점 한번 터치를 하면서 추세 반전을 노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6,000원에서 비중을 실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주가가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일단은 추세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살짝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4,920원 부근에 대한 이 가격대가 지지 여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번 빠지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위치긴 하지만 이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어보시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다는 뜻은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가격대에서 박스를 치고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 관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만과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를 주도해 나가는 거는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주도해 나가는 섹터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에요. 줄기세포 관련주들인데 지금 줄기세포들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열려 있거든요. 왜냐? 상승 추세를 이탈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 상승 추세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를 더 이탈하고 차라리 바닥에서 좀 잡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시황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제 지수가 이제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열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제 현금 보유하신 거 충분히 조금 더 현금 보유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파미셀이란 종목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겠다라면은 저는 25% 완전 바닥에서 들어가신 만큼의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좀 호흡을 좀 길게 갖고 당장의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그렇게 좀 약간 소외된 섹터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순환이 돌 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 자리를 잡는 바닥에 대한 위치를 조금 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고 또 더 하락할 우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완전히 바닥을 다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혜인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850원, 비중은 10%입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6,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요즘 조금 나아지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추세가 살아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 소폭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0.38% 하락했고요. 종가는 5,19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해인 추세 어떻게 보실까요? 해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는 위치인데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조금 요소에 존재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제 박스권의 이탈이 앞전에 대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에 대한 이제 박스권 형태, 이 중시가 부근에서 매수는 정말 1년이
봤을 때는 박스권 중심값 써서 매수를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충분히 이제 윗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위치에서 매도가 나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이 해인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박스권이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위치인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보시면요. 역배열이 나와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 해인이라는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건설 기계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건설업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서울에 대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건설 경기와 무관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관계가 깊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설업에 대한 부분 아직 리스크는 남아 있어요. PF에 관련한 이 리스크들이 아직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넘어가면서 좀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이탈 이후에 다시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에요. 단기적인 박스권이 또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자리가 되겠네요. 4,690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방이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내려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이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다는 것은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손실폭이 한 10% 조금 넘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섹터 자체가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도권 위주이긴 하지만 한정적이긴 하지만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건설업이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거든요. 이러한 이슈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이제 4,690원에 대한 부분을 손절가로 좀 정하고 좀 홀딩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경기의 호황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가장 먼저 받을 거는 건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손절가만 좀 확실하게 조금 열어놓고 손실폭이 좀 커지시겠지만 좀 열어놓고 손절가만 정해놓고 좀 홀딩하는 관점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본전가까지 매수가 왔을 때 일부 물량 정리하고 다시 흐름을 지켜보고 좀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추가적인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전략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또 제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건설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손절가로는 4,690원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가져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다른 방산주들은 다 괜찮은데 왜 이 종목만 안 오르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18,300원이고요. 아직 손실 구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왜 이 종목만 안 오르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투기 위주의 이제 KFX 사업 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사업에서 국내 방산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낮거든요. 수출량을 KFX를 수출량을 좀 늘리고는 있긴 하지만 K9이나 이런 소모품인 포탄과 관련된 이 풍산이 생산하는 이 포탄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 LIG 넥스원은 이제 또 미사일과 로봇,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로봇들과 관련돼서 좀 핵심 기술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KFX 사업은 조금 이유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자금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했던 이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 면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 지금 방산 관련해서 전고점 돌파 직전이네요. 이런 만큼 이제 이슈를 타고 가는 종목인데 그만큼 이제 하나 시스템 조금 약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상승 추세가 이탈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 꾸준히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리게나마 좀 느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같은 방산이고 전쟁 그리고 중동에 대한 중동의 이제 전쟁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말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한 발짝 좀 물러서긴 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이 전쟁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불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북한 참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테마의 순환매, 방산 섹터 내에서 종목 내에 대한 순환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2만 원까지 지금 비중이 20%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가지 않는 종목의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KFX가 어떻게 보면은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에서 주력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좀 격차가 날 수는 있겠지만 순환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가 넘어가는 위치까지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이 전투기가 주력 사업이 또 아니고 또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가지 않는다라고 이유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도 좀 느리지만 조금 매수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K 바이오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만 5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2년도 넘은 오래된 종목입니다. 8월 들어서부터 흐름을 타더니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가에 슬슬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잡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5.62% 많이 올랐고요. 12만 5,9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은 그래도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SK 바이오팜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죠. 14만 5천 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 자리가 일단은 전고점, 요때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21년쯤에 주봉상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차트 흐름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제 좀 큰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대한 저항선 부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의 패턴 자체가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의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내면서 약간의 횡보 구간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파동으로 그려졌다가 상승에 대한
각도가 상승 탄력 가격에 대한 상승 탄력성이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 시간 충분히 주봉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K 바이오팜 어떻게 보면은 이 SK 바이오팜이 영위하는 사업이 방사선 치료제잖아요. 방사선 치료제. 우리 방사선을 활용한 치료제를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바로 항암이죠. 항암과 관련된 부분. 이 항암 치료제, 특히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부분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가 가장 탑이고 그 다음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거래량이 여기서 잠잠하던 거래량이 이제 조금이나마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렇다는 뜻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비중이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매수가 부근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더 큰 흐름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시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1차적으로는 19만 3천 원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자리 때도 그렇게 저항대가 큰 위치는 아니에요. 물론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항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 넘어가면 저는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고가까지는 넘어야 될 과정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23만 원 부근, 23만 8천 원. 23만 8천 원하고 19만 3천 원에 대한 가격 영역대가 넘어가 두 번의 이제 저항선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를 돌리고 가격 탄력성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홀딩 좀 기운 내셔서 홀딩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4만 5천 원 이 매수가를 넘어갔을 때 19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일부 약간 물량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부 물량 조금 정리하시고, 그리고 23만 원까지 또 쭉 홀딩하는 관점에서 좀 길게 끌고 나가셔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가에 대한 이 23만 8천 원까지 보고 그 이후에 흐름까지 익절가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수익 내가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매수가는 물론이고 그 이상 그리고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민 전문가님께서는요, 시장과 업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외에 매일 시장 공부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공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네이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만 2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살짝 매수가 넘었을 때가 고점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리다 보면 또 매수가를 넘기는 날이 올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2.22% 올랐고요. 17만 5,200원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이버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는 사실 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좀 안타깝지만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을 엄청나게 했어요. 인적 분할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증권, 뭐 카카오게임즈 하면서 엄청나게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 부문은 알짜 사업들을 다 떼놓은 상태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지금 인적 분할을 한 상태에서 알짜배기 사업이 다 날아간 네이버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만 원 손절가가 손절치기도 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한 23% 지금 올라와서 23%인데 이 정도까지 버텼다라고 하면은 40%가 넘게 빠진 위치였거든요. 40%가 넘게 빠진 위치까지 버텼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장기적인 보유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손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죠. 이 매수가 평단 나왔을 때 올해 이제 22만 2천 원 2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사실 본전가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 지금 다시 한번 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올라와 반등이 나왔을 때 18만 원 선에서 18만 원에서 19만 원, 19만 원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만 원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항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방 추세는 돌파가 나왔지만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하락한 기간을 따졌을 때 2024년 1월에 고점 찍고 지금 6개월째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횡보 나온 돌파 나온 이후 이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물론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 알짜 사업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인적 분할로. 기업의 인적 분할, 기업 주식 종목 지주사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19만 원 선에서 좀 물량을 좀 정리하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손실폭이 좀 크잖아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탈 나오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혹은 이제 횡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횡보 기간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손절은 제가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겠지만 빠졌을 땐 사실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 손실폭이 너무 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손실폭까지 버텼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18만 원에서 19만 원 부근에서 최소한 손실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세빛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5,700원, 비중은 7%입니다. 2년 된 종목입니다. 한 60% 손실 중이라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24,5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린 상황인데 그래서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저는 이것도 종목이 참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섹터 이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평단가가 65,700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65,700원 이 위치인데 지금 역배열에서 차트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도 약간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전환을 했어요. 물론 재무적인 부분들은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아직 충분히 사업을 영위해가면서 끌어나갈 여력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다시 올라오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차트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 7% 정도면은 사실은 5% 정도 들어갔다가 아니면 3% 정도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낮춘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폭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사실은 지금 이 위치까지 놓고 봤을 때 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60%가 넘는 손실률인데 사실은 손절을 쳐도 의미가 없는 위치거든요. 물론 추가 매수 현금 비중 7%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더라도 65,700원에서 지금 21,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한 4만 원 차이. 평단가가 7%만큼의 추가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평단가는 4만 원대 부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추가 매수를 비중을 더 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평단가를 저는 이 위치까지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평단가를 2만 원대까지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손실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지금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열려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박스권 치고 지금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이 자리가 이탈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이 폭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쓰기 위해서 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락 이후에 수렴 다시 재차 하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정고점 이 위치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3만 원대 가격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좀 안타깝지만 저는 추가 매수 지금 당장 고려하기보다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없고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많이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정말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위치상으로는 박스권을 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돌렸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빠졌을 때 손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기다렸다가 물론 사업에 대한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렸다가 우리가 충분한 자리 나왔을 때 하락 이후에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빠지고 나서 이 정고점을 잡는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정고점을 뛰어넘는 이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단기적, 장기적, 중기적 모두 차트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렸다가 충분한 위치가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렸다가 인내심을 갖고 그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완전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올 바이오파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 비중은 20%입니다. 바이오주가 계속 좋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최근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1.18% 내렸습니다. 종가는 46,100원. 그래도 아직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전문가님, 한올 바이오파마 언제 매도해야 좋을까요? 저는 아직 바이오, 특히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만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사실은. 전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했죠. 다시 올 수 없는 가격까지 지금 넘어왔어요. 지금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평단가 수익률 상당히 잘 끌고 가셨어요. 저는 뭐라고 이제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수 정말 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33,500원 수익률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익절 라인과 관련된 부분을 딱 정해놓고 저는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44,500원 이 자리가 44,500원 44,500원에 대한 부분이 익절가다. 익절가를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매도에 대한 시점을 보고 계시다면 44,500원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 매도를 진행하셔도 된다. 우리는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예술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신고가의 영역은 예술의 영역이다. 우리가 시장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바이오와 관련된 섹터들 지금 상승세 잘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비만 치료제, 항암 치료제 이쪽과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제가 딱히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대응을 원하신다면 저도 이제 바이오 섹터들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참고하시면은 이 종목도 아마 리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저도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시면은 저도 이 부분의 이 부분을 노려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 저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아마 저도 지속적으로 리뷰해드릴 수 있는 종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아니시라면 44,500원에 대한 부분 최소한의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44,500원이 이탈한다면 전량 익절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4개월 전에 사서 2번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2.4% 오르면서 20만 500원 수익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추가 더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불타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20만 원대에서 계속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고 상승 각도가 탄력이 붙었어요. 저점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자리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정말 걱정할 필요 없다.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그만큼 올라왔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이 램시마 주력 품목 램시마 있잖아요. 램시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약효 검증 이미 다 나온 상품이고 셀트리온이 효자 상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박스권 이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사실 의미 없다고 봐요. 평단가 그럼 뭐하러 기다리셨을까요? 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지. 추세에 대한 부분. 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가 추가 빠졌을 때 추세에 대한 지지선에서 충분히 매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의미 없다. 다만 제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이제 불타기 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 21만 원 확실하게 돌파 나온 시점. 그러고 나서 수익 구간을 좀 짧게 잡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자리가 넘어가면은 24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사실은 매물대가 없거든요. 이 매물대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이패스 뚫렸다는 얘기예요. 하이패스가 뚫렸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상승 나와줄 수 있거든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자리 21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럼 여기서 20만 원에서 나왔을 때 평단가는 요 수준일 거예요. 20만 4천 원, 20만 4천 원, 20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20만 5천 원 정도가 될 텐데 21만 원에 돌파했을 때 그 중간가 값을 보면 되니까요. 20만 5천 원 선에서 맞추게 됐을 때 이 자리를 이탈 나오게 됐을 때 익절에 대한 관점을 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약간 반납하더라도 평단가를 올리더라도 수익을 약간 반납하더라도 수익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났을 때 신고가에 대한 영역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가 매수 지금 지금 본전가 매수가 부근에서 말씀드리는 추가 매수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다만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돌파 나오는 이 위치 21만 원에 대한 가격 영역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21만 원에서 매수가 진행됐을 때 노릴 수 있는 가격 영역은 23만 원을 넘어가는 관점. 우리가 2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충분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 종목도 아마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 선이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온다는 시그널이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21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우리 오민 전문가님께서는 평일 매일 오전 9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도 리뷰 들려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며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해인은 건설주 전망이 좋다 보니 보유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 내에서 소외되긴 하지만 더 지금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